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뭐 한 20% 넘게 한다 그러면 기재부 자산공사가 갖고 소유하는 예. 게 30몇 프로 최대 주주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포기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태, 포기를 안 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사태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 물리적으로는 안 될지언정 예. 심정적으로는 포기 안 하죠. 보수는 왜 MB를 변호할까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래요? 예. 예. 보수가 MB를 변호하나요? 보수는 이미 다 떠났는데 웬만한 보수는 수구는 왜 MB를 변호할까? 이게 맞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잘못 근데 만들었네요. 수구 MB를 변호하는 것보다도요. 보니까 뭐 보수든 수구든 예. 예를 들면 댓글이라든지 뭐 자원비리라든지 4대강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같이 했던 정책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그 변호를 하는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부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거를 제외하고 예. 변호한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는 아예 선을 딱 선을 했어요. 그어야 된다고 예.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심지어는 MB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는 이재호 전 의원께서 예. 그 다스가 MB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 거고 아마 그 뭐 대변인 비슷하게 맨날 역할하는 이동관조차도 한 번도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는데요. 다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MB를 변호할까라는 질문이 잘못된 것은 맞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이제 지지율이 10%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하고 영남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건전한 보수들은 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저는 하기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외롭고 힘들 거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게요. 두 분은 전혀 연락 안 하시죠? 저희들은 연락을 당연히 안 하죠. 만나면 불편할 텐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깜방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한 뭐 이 태극기 부대들이 열심히 편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MB한테 지금 무슨 뭐 응원 편지 보낸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외로울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다스는 개인 기업이다. 개인 기업의 소유가 누군지 수사의 대상이 된 적 있느냐라고 SNS에 올렸거든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 말 자체도 뭐 이상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좀 뭐 개인 기업은 수사의 대상이 왜 안 되나요? 그렇죠. 된 적 있죠. 개인 기업의 소유가 누군지. 소유가 누군지. 이거 그놈의 소유. 왜냐하면 그 주식은 차명으로 가져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리적으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홍 대표가 1월 3일 날 예. 그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풀하지는 기자들한테 알리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했겠지요. 좀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좀 적극적으로 옹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그 공개되지 않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월 거죠. 3일 날 예방을 하고 이 발언이 1월 6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MB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우리 이제 김은옥 여사하고 그리고 홍 대표의 부인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 맞죠? 친한 사이죠? 뭐 옛날에 친했는데 뭐 요새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뭐 그런 게 뭐 신년에 예방하면서 이제 또 부인끼리 또 전화가 오고 갔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래도 또 뭔가 좀 그 방어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갔겠죠. 그 다음에는 또 홍 대표가 또 다스 얘기하는 게 없었잖아요. SNS에 한번 올린 거 말고는.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 정돈 의원님께서 다스의 스토리를 좀 아는 것으로 해서 좀 꽤 단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스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여러 번 들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그걸 무슨 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 좀 장애인이거든요. 무슨 장애인이냐면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결여한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는 저 MB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MB는 다스를 왜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한테 내가 그걸 뒷공무니로 몰래 만든 게 아니라 다 그 왕 회장 정세영 회장 배려로 양해해서 만든 거다. 그 당시에는 그 너도 하나 해라. 그래서 좀 챙겨라. 그래서 저 공장까지 다 지어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가 MB 거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지금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물어보는 게 몰라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요구하는 겁니다. 다스를 당신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포기할래? 아니면 다스를 당신 걸로 하면서 꾸준히 한번 휩싸여 볼래? 둘 중에 선택해라. 그걸 요구하는 거지. 다스가 MB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는 정봉주 의원 빼놓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린 게 제일 명쾌한 게 8조 정도의 가치가 되는 다스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거라고 주장하면 험한 거로 좀 당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 이제 다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봉도사님만큼 전문가가 없고 또 주진우 기자 다 있는데 어떻든 수사로서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이 지금 그 수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 사장 했던 김성우 사장, 횡령 관련한 우리 김성우 사장, 그 다음에 김백준 원장, 그리고 이제 그 140억 돌려받을 때 역할했다는 김재수, 그리고 이제 실제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지금 가장 1대 주주인 이상은 씨하고 2대 주주인 권영미 씨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주식이 떨어지는데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이상은이나 권영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럼 결국은 김재수, 김성우, 김백준 씨로부터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진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수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요. 그 대신에 MB는 이제 그 지금 아들 통해서 승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열사 통해서 하고 있었죠. 계열사 뭐 막 못 살게 굴어가지고 100만 원에 뭐 인수하고 그랬다는데 이제 그 작업을 지금 계속할 수는 없죠. 못하죠. 딱 멈춰진 거지. 그렇다고 저는 MB가 다스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포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몰라도 정말 나 이거 8조짜리 회사 포기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김재정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한테 이제 상속이 됐잖아요. 자녀들이 받기를 거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김재정 씨가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영비 씨한테 넘어갔는데 한 번 상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권영비 씨가 내 자녀라고 주장을 하면 포기 안 할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20%가 조금 안 되는 주식 그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권영미 씨가. 아니죠. 24%인가 가지고 있죠. 24%가 갖고 있네. 기재부의 19.몇%가 19.몇 %. 그다음에 청계재대는 5%가 5%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상은 회장 같은 사람도 연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계속 그 내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일정 시점에 가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지금 이상은 씨나 이상은 씨 아들이라고 해서 이 상속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있겠죠. 그럼 또 물납하면은 제가 보기에 잘못하면 다스가 공기업될지도 몰라요. 지금 19.98%인가 지난번에 한번 물납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가치 평가하면 더 될 겁니다. 더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뭐 한 20% 넘게 한다 그러면 기재부 자산공사가 갖고 소유하는 게 30몇 % 최대 주주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포기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태. 포기를 안 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사태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리적으로는 안 될지언정 심정적으로는 포기 안 하죠. 근데 이제 MB가 일체 대응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120억 횡령건이 나오니까 이것이 그 정호영 특검이 횡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근데 이제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이제 변호사가 많이 있어요. 자기 사위도 변호사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선 치를 때부터 쭉 이제 그 도와줬던 변호사들이 있는데 지금 120억 문제 이렇게 지금 80억을 횡령해서 120억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직원은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거고 핵심은 김성호 씨인데 김성호 씨가 떠안고 가게 되면 일단 횡령죄는 성립하는 거거든요. 돌려줬을 때도. 근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렸거든요. 공소시효가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억이 넘어가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예. 2000 몇 년에 그 법 개정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2007년 12월 21일 날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적용을 받기 근데 때문에. 이제 참여연대 주장은 그 반환된 게 2008년 3월이기 때문에 계속 범죄로 보게 되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2017년 12월 21일 날 법 개정이 됐고 횡령한 돈이 2008년 3월에 회사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횡령 자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횡령은 범죄입니다. 그 자체가. 나중에 돌려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참여연대는 돌려주는 시점까지도 횡령범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동부지검에서는 돌려준 거는 자기가 이제 그 책임을 덜 받기 위해 가지고 돌려주는 행위인 거고. 그래서 동부지검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 그게 횡령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들이 횡령을 돌려줘도 돌려주지도 않든 가져오면 어떻든 그렇죠. 예. 범죄고 범죄죠. 그게 이제 범죄가 벌어진 시점인데 그러면 80억 중에서 얼마를 마지막에 인출한 빼낸 그 시점으로 요 시점이 사실은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이죠. 동부지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일단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김성호 씨 제가 보기에 아까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김성호 씨는 내가 횡령했다. 그거 어떻게 처벌하실래?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가 어렵다는 거죠. 공소시효가 끝났으므로. 네. 실망하는 사람 뭐 되게 많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냐면 저런 얘기를 객관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그럼요. 예.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수사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특검의 직무유기 문제도 직무유기를 밝혀내는 것도 정말 어려운 수사입니다. 특검은 제가 그래봐야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저도 만주 변호사잖아요. 좀 그래봐야 뭐 무상교육 받을 변호사. 정호영 특검만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지. 직무유기가 됐다고 한들.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수사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다. 그리고 예를 들면 특검법상에 보면 이거 갑자기 제가 무슨 뭐 MB 변호사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현재가 지금 정태근 의원 말대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조사 사국에서 들어간 건 조사 사국이 특수반이에요. 국세청. 조사 사국이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사실 회사가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나오는 걸 주대 쳐놓고 장부들을 완전히 다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박연차 태광이 조사 사국에서 들어갔고 2008년도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저와 관련된 사람도 많이 받아봤잖아요. 이거를요. 여기까지. 부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회사가 마비된다니까요. 그때가 조사 사국에서 나왔어요? 네. 되게 당했네. 그러니까 다스가 이제 작년에 정기 세무조사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년에 다시 또 조사 사국에서 세무조사 받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이례적이죠. 거고 예. 좀 이제 정당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가 좀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 여직원이 조사 사국 한 40명 직원이 덮치기 전에 3시간 반 전에 노트북을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센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그러니까 뭐 정돈 선배하고 저하고 이 권력의 사유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의 사유화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박영준 S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서 국정원, 검찰, 경찰, 총리실에 있는 공직준리지원관실 그리고 국세청 해가지고 그때도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멤버들이 국세청에 살아있다고 봐야죠. 너무 제가 과한 추론인가요? 아니 맞죠. 그 왜냐면 위는 바뀌었을지언정 그럼요. 그 핵심 국가장 실무자들은 과거에 그 계장 과장서부터 또 올라온 사람들일 거고. 그때 승진한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죠.
조사 사국이 나간 것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태근 의원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조사 사국에서 나갔는데 전혀 새로운 비자금, 횡령이 나왔다. 예.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지. 그 출처를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떤 걸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수사라는 게 처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는 200억 제보 들어온 것도 별 의미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걸 밝혀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뭐 포기가 불가피한데. 포기는 처벌은 안 받을 것 같다. 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포기 자체가 처벌이죠. 8조 포기하는 게 8조 포기한 것만큼 처벌이 어디 있어요? 포기 자체가 처벌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지난번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포토라인에 세우기 힘들 것이다. 아니, 수사는 한번 하겠지요. 하겠는데 문제는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 수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적용하는 혐의. 예를 들면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걸 진술해야 되냐라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묵비권 행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도입 횡령이 됐던 직권 남용이 됐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되는 게 그럼 청와대가 그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 있어서 직권 남용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나온다선 쳐도 그건 나는 모르는 얘기고 김백준이 한 거다. 그럼 결국 이제 수사는 사실은 이제 처벌은 김백준 씨가 받을 가능성이 크죠. 너무했나 또 이것도 너무 아니요. 이명박 대통령이 잠못 이루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뭐 이건 불편하겠죠. 지금. 그 얘기 그만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상당히 외로울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다스는 개인 기업이다. 개인 기업의 소유가 누군지 수사의 대상이 된 적 있느냐라고 SNS에 올렸거든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 말 자체도 뭐 이상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좀 개인 기업은 수사의 대상이 왜 안 되나요? 그렇죠. 된 적 있죠. 개인 기업의 소유가 누군지. 소유가 누군지. 이거 그놈의 소유. 왜냐하면 그 주식은 차명으로 가져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리적으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홍 대표가 1월 3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풀하지는 기자들한테 알리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했겠지요. 좀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좀 적극적으로 옹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그 공개되지 않은 스토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1월 3일 날 예방을 하고 이 발언이 1월 6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MB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우리 이제 김윤옥 여사하고 그리고 홍 대표의 부인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 맞죠? 친한 사이죠? 뭐 옛날에 친했는데 뭐 요새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뭐 그런 게 뭐 신년에 예방하면서 이제 또 부인끼리 또 전화가 오고 갔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래도 또 뭔가 좀 그 방어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갔겠죠. 그 다음에는 또 홍 대표가 또 다스 얘기하는 게 없었잖아요. SNS에 한번 올린 거 말고나.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 정돈 의원님께서 다스의 스토리를 좀 아는 것으로 해서 좀 꽤 단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스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여러 번 들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그걸 무슨 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 좀 장애인이거든요. 무슨 장애인이냐면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결여한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는 저 MB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MB는 다스를 왜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한테 내가 그걸 뒷공문으로 몰래 만든 게 아니라 다 그 왕 회장 정세영 회장
배려로 양해해서 만든 거다. 그 당시에는 그 너도 하나 해라. 그래서 좀 챙겨라. 그래서 저 공장까지 다 지어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스가 MB 거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본인이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솔직히 지금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물어보는 게 몰라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알면서 물어보는 예. 거죠. 근데 요구하는 겁니다. 다스를 당신 거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포기할래? 아니면 다스를 당신 걸로 하면서 구준일에 한번 휩싸여 볼래? 둘 중에 선택해라. 그걸 요구하는 거지. 다스가 MB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는 저 정봉주 의원 빼놓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린 게 제일 명쾌한 게 8조 정도의 가치가 되는 다스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거라고 주장하면 험한 거로 좀 당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예. 뭐 이제 다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봉도사님만큼 전문가가 없고 또 주지훈 기자 다 있는데 어떻든 수사로서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이 지금 그 수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 사장 했던 예. 김성우 사장. 횡령 관련한 예. 우리 김성호 사장. 예. 그다음에 김백준 원장. 그리고 이제 그 140억 돌려받을 때 역할했다는 김재수. 그리고 이제 실제 가장 정확히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는 이재호 전 의원께서 예. 그 다스가 MB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 거고 아마 그 뭐 대변인 비슷하게 맨날 역할하는 이동관조차도 한 번도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는데요. 다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MB를 변호할까라는 질문이 잘못된 것은 맞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이제 지지율이 10%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하고 영남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건전한 보수들은 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저는 하기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외롭고 힘들 거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게요. 두 분은 전혀 연락 안 하시죠? 저희들은 연락을 당연히 안 하죠. 만나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깜방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한 뭐 이 태극기 부대들이 열심히 편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MB한테 지금 무슨 뭐 응원 편지 보낸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뭐 한 20% 넘게 한다 그러면 기재부 자산공사가 갖고 소유하는 예. 게 30몇 프로 최대주주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포기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태 포기를 안 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사태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 물리적으로는 안 될지언정 예. 심정적으로는 포기 안 하죠. 보수는 왜 MB를 변호할까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래요? 예. 예. 보수가 MB를 변호하나요? 보수는 이미 다 떠났는데 웬만한 보수는 수구는 왜 MB를 변호할까? 이게 맞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잘못 근데 만들었네요. 수구 MB를 변호하는 것보다도요. 보니까 뭐 보수든 수구든 예. 예를 들면 댓글이라든지 뭐 자원비리라든지 4대강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같이 했던 정책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그 변호를 하는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부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거를 제외하고 예. 변호한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는 아예 아예 선을 딱 선을 했어요. 그어야 된다고 예.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심지어는